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끝났고요. 6시 반입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EDJC 코멘트 하나 하고 들어가려고요. 마이크를 잡았고요. EDJC 지금 주주님들 기분이 별로 썩 좋진 않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썩 나쁩니다. 왜죠? 추세가 완전 꺾여버렸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 요거를 지지를 해주는 상승 추세에 지지를 해주는 금액은 5,200원이었습니다. 그죠? 요 5,200원 1차 파동이 나오면서 기준봉 5,200원 이거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 무너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좀 지지가 됐는데 요게 꽤 지지를 받고 여기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어야지 요게 추세가 이어지는데 꺾일 것 같아요. 어제 매동이 조금 변화가 있었죠. 집 나간 기간이 돌아온 거 아니냐, 상수 들고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매동이 변했는데 내일부터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장중에 뜬 게 아니에요. 그죠? 장 이후에 떴어요. 이 매수 물량이. 이 30만 주, 그리고 금투 30만 주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장중에는 이런 변동사항이 별로 이게 체크가 안 됐는데 갑자기 장 종료 이후에 떴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했는데 오늘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죠. 의구심들이 집 나간 기관들이 돌아온 게 아닌 게 아니구나. 장 종료 이후에 이 매수 수량들이 순매수 수량들이 인컴이 찍히면서 이거 블록딜인가? 의구심을 가졌어요. 역시 블록딜이었습니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록딜 이후에는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조금 주가가 빠진다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공매도가 확인을 하니까요 공매도 수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블록딜이었습니다. 시간에 대량 거래로 지금 어제 그제 해서 65만 주가 지금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16일 날 30만 주가 더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총 95만 주가 블록딜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블록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할인율을 줍니다. 지금 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요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5,190원이었습니다. 요때 5,190원 때 블록딜로 4,74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9.5% 할인율을 적용을 받은 거예요. 10% 할인율 다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블록딜로 나온 물량들 지금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공매도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오던 공매도 물량이랑 비슷비슷했다. 역시나 블록딜로 받은 물량들 제가 회사 사측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이 블록딜 대상이 누구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특정을 지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금투 기간 여러 군데에서 개인도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블록딜이 이루어졌다. 개인도 들어와서 블록딜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지금 전체 65만 주에 블록딜 참가하려고 그러면요 기본 1억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도 1억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참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지금 60만 주잖아요. 그죠? 기간하고 지금 금투 빼고 나면 그러면 개인은 수량은 작았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오늘 바로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10% 할인 받아가지고 오늘 하락장에서 얘네들 7% 수익 내고 1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죠? 나머지 그러면 65만 주에서 20만 주 빼고 나면 45만 주 남아있는 거죠. 그죠? 단타치고 이게 블록딜로 단타치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좀 아쉽네요. 이 블록딜 할인율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이익이기 때문에 바로 블록딜 받아가지고 물량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렇게 매도를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장에 이게 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불안하기 때문에 같이 매도를 이어나가는 거죠. 단타 들어오신 분들은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그래서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장투자들한테는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EDGC 투자를 하면서 볼 꼴 안 볼 꼴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런 것들 다 견뎌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된다. 저는
5100원에 5120원에 밟을 때 아이 뭐 여기는 안 무너지겠지 생각하고 저는 담았습니다. 조금 더 비중을 조금 확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4885 다시 보기 전에는 비중을 확대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4885 보게 되면 그때 비중을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며칠 전에 우리 방에도 했어요. 4885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실 거 없습니다. 주식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6월 중순쯤에 이 상속에 대한 부분을 그때 방송을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파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상속 때문에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 주가가 지금 바닥인데 이 금액으로 지금 장중에 매도를 하진 않을 거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7월 9일쯤에 대해서 쯤이면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돈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물론 현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쭉쭉 했어요. 그죠? 그래서 파동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력과 결탁을 해야 되겠죠. 그런 편법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일정 부분의 돈도 챙겨줘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제가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속을 받으신 임경숙 여사님의 지금 지분율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얘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임경숙 여사님 지금 상속을 받으시면서 1162만 8천주가 되셨습니다. 13.9%가 됐어요. 그리고 공시를 했죠. 오늘 공시를 해가지고 총 95만 주가 지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변동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900만 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유 지분율은요 10%가 됩니다. 이철욱 회장님이 연세가 90대예요. 그죠? 그러면 임경숙 여사님도 연세가 꽤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아무리 못해도 80대는 되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임경숙 여사님께서 과연 이 지분율, 보유 지분율을 계속 쥐고 있을 이게 이유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언뜻 들어요. 쥐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배당을 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향후 앞으로 배당을 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보장도 못 해요. 그러면 지분율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주식이 뭐 물론 오른다라는 보장이 있다라고 하면 들고 있을만 하겠죠. 그렇지만 보장이 없다라고 하면 이분은 들고 있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분의 결단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요동칠 수가 있는 거죠. 대주주 지분 매도는 시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임경숙 여사님 이 900만 주는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안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장에 우리가 위기로 다가온다라고 하면요 지금 물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이 반응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공매도는 안 나왔다라는 거 요거는 위안이 된다라는 거. 이 위기라는 게 위험하고 기회를 함께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위기는요, 위험이 오면 기회도 같이 함께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걸 기회로 삼을 줄 아시는 분들은 성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분율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분율입니다. 이 지분율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요, 경영진 지분율은요, 20% 미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호 지분이 경영권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호 지분이 기본적으로는 30%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30%를 유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철욱 회장님이 사망을 하시고 그래서 회사에서 정관 변경을 했죠. 어떻게 정관 변경을 했죠? M&A를 통해 가지고 악의적 M&A를 통해 가지고 경영권을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임직원이 퇴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퇴직금으로 50억 이걸 정관에 넣은 거죠. 이때 제가 한번 방송할 때 이거 별 의미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만약에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지분율이 빠져가지고 20%밖에 안 남는다라고 하면 개인이 투자자들이 집결만 하더라도 우리 솔젠트 봤잖아요. 그죠? 집결만 하더라도 이 정관 삭제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손 들었어요. 왜? 언제든 이게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물량을 어떤 식으로든 우호관계, 경영진과 우호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넘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담하고 통화할 때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끝났느냐? 1회차 신고 끝났느냐? 끝났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이 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넘길 것이냐. 그러니까 우호관계에 있는 쪽을 계속 찾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우호관계에 있는 대상을 통해 가지고 넘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넘겨야 돼요? 기본적으로 블록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블록딜이 우호관계에 있는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돈이 급해서, 시장에다가 불특정 다수한테 넘긴 거예요. 그죠?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다음날 시장에서 매도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딜이 일어나가지고 매도가 나온다는 물량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요, 경영권 방해하기 힘듭니다. 남은 지분율만큼은 지금 우호관계에 있는 곳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잘 찾아가지고요. 결국은 이 시리를 끌고 가는 거는 저는 신상철 대표님이랑 이민석 대표님이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이고요.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국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들의 연구개발은 이민석 대표님 머리에서 나온 거고요. 회사의 설립은 신상철 대표님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이민석 대표님 회사랑 그리고 이원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합자 법인을 설립을 한 게 이원 다이에코노믹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를 끌고 가는 거는 결국 이 두 분이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성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저도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이 우호관계에 있는 쪽으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EDGC 주주님들 늘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의견일 뿐이지 절대 틀리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과 틀리신 분들은요, 다르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 생각과 같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주식은요, 결국 선택의 영역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투하시고요. EDGC 포에버!